그러니까 제가 이 학교에 몸담은 게 31년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 인생에 있어서 거의 철든 다음에 거의 반 이상 거의 전부를 이 학교하고 함께 한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봉사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, 물론 이 학교에서 30년간 교수로 있었지만은 이제는 또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책임감도 새롭고 무겁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. 그렇지만은 뭐 워낙 그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던 이 공동체니까 뭐 지금까지 늘 해오던 대로 애정을 갖고 대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 집필하게 된 동기는 제가 75년에 독일을 갔거든요. 75년에 독일을 갔다가 81년부터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어요. 그 가장 큰 계기란 것은 일종의 그 문화적인 충격이죠. 제가 만든 책들의 일관된 주제, 화두라고 하면 그 글로벌이에요. 세계 정보, 그리고 글로벌 인포메이션 그건데, 그때 그 유럽에 갔을 때 75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방이 막힌 섬이었고, 외국인이 지나가면 애들이 와서 이렇게 찔러보고 갔다고. 진짜 사람인가 해가지고.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 나갔는데 국경이 9개 있는 나라예요, 독일이. 그 작은 나라 치고는 36만 평방킬로미터가 그밖에 안 되는 나라 치고는 국경이 제일 많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, 제가.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외국 경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물에 콩나듯이 가능했거든요.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나만 향유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이걸 한번 고쳐보자. 그것이 이제 집필 동기였죠.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과거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. 근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, 교내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통이 안 됐던 그것이 중요하거든요. 어느 공동체나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공동체는 제일 큰 원인이 소통이거든요.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학교에 31년간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몸을 담았다는 것이고, 그 이야기는 누구보다 이 학교의 생리와 그 조직이라든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갑의 입장이나 어떤 리더 입장이 아니라 한 구성원, 순수한 구성원 입장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소통이 안 될 대상이 없죠. 학생하고는 30년 동안 같이 뒹굴면서 지내왔고, 교수님들이야 뭐 늘 친해왔고, 또 직원들도 늘 아는 얼굴이고, 그러니까는 내가 그 어떤 리더가 아니라 하나의 구성원의 하나로서 접근을 한다면 소통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, 저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통이 이루어지면 조화가 되잖아요. 화합이 되고, 이제 그거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화두인 어떤 혁신,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시너지를 배로 올릴 수 있다 해가지고, 소위 그 더블 시너지라는 슬로건을 건 것이 그 이유입니다. 이제는 너무 그건 과거 시대는 변화가 100년 단위로 변화하다가 10년 단위로 변화하다가 지금은 몇 주 단위, 며칠 단위로 바뀌잖아요. 그렇다면 그 지식이란 것이 새롭게 뭘 발명하고 연구해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결국은 새로운 지식이란 것은 있는 지식을 조립조합하는 거거든요. 융복합하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은 융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? 그것은 I자형 자기 전공이 있으면은 거기에 폭넓은 인성교육 내지는 인문교양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앞으로는 하나의 그 자기의 확고한 전공을 갖고 그 위에 폭넓은 인문 지식이 있는 이 T자형 지식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 전문 지식이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옛날엔 생물학 하나만 있으면 다 먹고 사는데 근데 생물학에다가 또 하나 경영학이라는 예를 들면은 그런 U자형 그리고 폭넓은 인문교양 이렇게 갖춰야지만 시대가 변하고 학문이 변하고 사회의 니즈가 변할 때 거기 적용해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요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남녀공학 문제는 취임사에다 딱 한 줄 썼거든요. 구성원의 동의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조선일보, 중앙일보 톱으로 남녀공학 추진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막 우리가
뭐 거두절미하고 그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. 근데 단 한마디도 더 이상 진전된 게 없어요. 하나의 지금까지 늘 물밑에서 얘기되어오던 것을 공론화 했다 뿐이죠.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어느 여대나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에요. 이제 그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 방법으로 물어봐서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좋다.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. 51%가 노 하면 그건 당연히 그건 안 하는 거죠. 제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. 6월 초까지는 그 대학 평가가 있어요. 대학 평가가 지금 모든 사립대학들이 생존을 거기에 걸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거기에 올인을 하고,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저께로서 거의 일단 우리 학교 구조개혁이 끝났거든요. 이 국가에서 원하는 구조개혁은 좀 파격적으로 시장에 맞는 그런 구조개혁을 원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와서 보니까 뭐 정년 보장된 교수님도 계시고 또 이 교수님들의 자기의 어떤 영역을 보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에 그래서 그 개혁이 그 혁명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구조개혁에 지금 모든 그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 그것이 일단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 선거 공약에서 했던 그런 중점 사항들을 조목조목 하나씩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.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남녀공학 문제도 이 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이 평가가 끝나면은 그 여론을 한번 물어야 되겠고,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를 어떻게 이제 그 발전시킬 것이냐, 그리고 우리 학교의 경쟁력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산학협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. 이게 첩자 산중이에요. 근데 덕성여대는요, 전통이 있는 명문학교예요. 단지 한 몇 년 동안 우리 학교 위상이 상당히 많이 좀 어려워졌는데, 이게 우리 사학초 놓고 95년 된 학교가 드물어요. 5년 되면 100주년이거든요. 그 90년 그 역사라는 것이 그냥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. 나이테처럼 그 교육 경력이라는 것, 연륜이라는 게 쌓여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뭔가의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학교는 명문학교, 그리고 아주 인류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얼마든지 있는 학교니까 저희 학교를 좀 더 사랑해 주시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.